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한 달 이상 그만두고 이렇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잘 회복해서 또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다시 여러가지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영상으로 보고 드릴 것은 오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특위 준비 FT 3차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어떤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데 오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준비 TF팀으로 가서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연구위원들 그리고 변호사님들과 함께 어떤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개선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이 영상을 마치면 제가 발표한 5분짜리 오늘 참석하신 분이 한 13분 정도 되거든요. 13분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당사자도 3분 오시고 또 변호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청소년 쉼터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이신 윤정노 위원장님의 어떤 사회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따가 제가 발표한 것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자료를 많이 잘 만들어서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에 그 현장에서 다 담지 못했던 내용 추가적인 내용을 몇 개 설명을 하고 다른 분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한 것은 이 이후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발표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립활동가 아동권리보장원의 바람개비 서포터즈들은 다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은 20대잖아요. 근데 자립을 잘하지 못한 우리 시설 후배들도 보면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심지어 50대도 있는데 그들에게 맞는 자립활동가 30대의 자립활동가 40대의 자립활동가 50대의 자립활동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그 현장에서 했고요. 그 다음은 어떤 한국소년보호협회라든지 그런 협회에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시설 당사자 단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국가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그리고 더 많은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우리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일단 청년들의 회사 취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님도 지자체에서 독일처럼 지자체에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회적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서유진 변호사님께서는 중도 대소 아동도 포함하여서 자립정착금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긴급한 순간에 바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법률사무소의 이채 대표 변호사 송지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청년들에 대한 주거권 시설 중심이 아닌 온전한 주거권의 실현 안에서 자립생활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고요. 한국소년보호협회의 고희원 팀장님께서는 보호소년의 소년원 재원
그리고 협회 입주 등의 기간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중도 퇴소자로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용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오늘 참여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치상담센터의 이탄영 아동심리상담사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의 어떤 상담 비용 지불 방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이것들을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담을 받으면서 돈을 받지 않아도 만나주는 따뜻한 상담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 지불 방식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많은 그 청년들이 상담 회기의 제한된 횟수로 인해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혹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자리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인가 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 TF팀을 이제 3차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에 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모임뿐만 아니라 중도 퇴소자 그리고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년들 그 많은 아이들을 보듬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러한 논의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상당히 뭐 기분이 좋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위에는 이제 구성되면 어떻게 제가 또 함께 할지 아니면 또 더 나은 분이 또 특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더 실질적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김밥이라도 한 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죄송합니다. 송사무장님 우리 김밥 없지요? 지금 금방 가져올 수가 없어.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외람될 수 있는데 저는 한 4년 전부터 이런 이제 아이들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성장한 곳이 김천인데 많은 아이들이 그 지역을 어릴 때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지금 거의 20년째 살고 또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한 20명 가량 오고 있어서 항상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또 뭐 월 2회 정도 이제 방문하면서 예전보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많이 그 자립심이 더 약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성가한 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지원을 하지만 아이들이 또 더 많이 또 숨어 지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왜 발생을 할까? 그럼 자립 준비 청년들 때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시설에 있을 때부터 좀 잘 감싸주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외람되는 말씀은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꾸 그 범위가 자꾸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당사자이니까 제 후배들만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우리 시설에서 있던 친구들까지 포함한다 하니 자칫 자립준비 청년 이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것부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몇십 년 동안 저희는 항상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불러지다가 했는데 좀 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범위가 늘어나니 좀 더 이것들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시 또 이게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 말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복지부 여가부 셋째 줄에요. 법무부 교육부가 있는데 이곳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아이들이 재능, 특히 연극을 꿈꾸는 연예인들 그리고 뮤지컬을 전공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문화 바우처를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하다가 포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는 체육을 전공했지만 운동선수로서 아니면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 꿈꾸는데 불구하고 한 명도 제 주변에 본 적이 없고 저희 협회 부회장이 계시지만 연극 영화과에 나와서 정말 키워주고 싶지만 재능이 아까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셔서 예능 발굴을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초점은 아까 소개드렸던 대로 또 11쪽 맨 밑에 보시면 국민
인식 전환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실례로 그 어떤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가족관계 증명 이제 등록부를 떼고 난 다음부터 사장님이 물건이 없어지면 의심을 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곳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정말 많은 슬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인식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오래전부터 저는 우리 학교에서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인식 교육이라든지 그런 탈북민에 대한 인식 교육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맡으면서 보호아동 아니면 보호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 변화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저도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시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런 이해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들을 상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학교 폭력 연루자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 왜 아이들이 발생을 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전체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 저희 하는 일들이 소개해놨고 제가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박수 한번 박수를 치면 정말 현재 너무나 많은 폭발적인 지원과 관심들이 오히려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자립의지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자립의지를 키워줄 수 있을까 스스로 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 특위에서 한번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최근에 실례가 하나 있었는데 5년 지난 자립준비 청년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추천서를 어떤 민간단체 추천서 장학사업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시설에서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추천해 주고 난 다음 시설에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여 저희 협회 쪽으로 또 어떤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누가 추천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의 그 어떤 추천이 되어줄까 해서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없기 때문에 추천을 아이들이 또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공공후견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부모님들의 어떤 친권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많은 우리 후배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정말 여기도 정말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서 많이 계신데 공공후견인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들이 해야 된다.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돈을 비치고 핸드폰을 개설하고 이렇게 렌트카를 빌려가면서 그러면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남자가 어떤 도용을 해서 빚을 진 아이들, 많은 아이들은 몇 억까지 빚진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시지만 이제 보조계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